오늘은 CG메드텍 얘기입니다. 요 며칠 주가가 심상치 않죠. 52주 신고가 그리고 기관 수급이 붙었다는 기사들도 나오고요. 시장은 항상 그래요. 오를 만한 이유를 나중에 갖다 붙이기도 하고 이제 시작이라고 흥분했다가 생각보다 빨리 식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 빼고 이 회사가 지금 어디로 가는 회사인지를 공시와 기사 흐름으로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질문 하나. 여러분은 CG메드텍을 뭐로 보세요? 척추 임플란트 회사? 치과 임플란트 회사? 아니면 CDMO, 그러니까 위탁 개발 생산으로 판을 키우려는 제조 플랫폼 회사? 이 질문이 오늘 영상의 결론이 될 겁니다. 1.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CG메드텍은 기본적으로 정형외과 척추 중심 의료기기 제조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 골절 치료 장치, 미세침습 척추 통증 치료기기, 그리고 생체흡수성 생분해성 금속 임플란트 같은 라인업이 언급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전형적인 정형외과 의료기기 회사 같죠. 근데 최근 기사들의 핵심은 다른 데 있어요. CG메드텍이 요즘 반복적으로 내세우는 키워드는 브랜드 레퍼런스 CDMO, 이 흐름입니다. 임플란트계의 TSMC 같은 표현까지 등장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의료기기는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인증, 임상, 유통, 레퍼런스, 그리고 병원 네트워크가 얽힌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CG메드텍은 지금 그 복잡한 산업에서 제조 역량을 플랫폼화해서 확장하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척추에서 치과로 확장, 이게 단순 신사업이 아닌 이유. 최근에 CG메드텍 관련 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치과 쪽 밸류체인을 빠르게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흐름이 이거예요. 임플란트 제품 디지털 설계 개발 역량을 가진 GDS 쪽을 합병 내재화해 R&D 기능을 끌어오고 환자 맞춤형 커스텀 어버트먼트 제조 쪽 올어버트먼트를 인수해 정밀 가공 디지털 설계 기반 생산 역량을 확보하고 치과 부품 제조 전문 덴탈 오션을 인수해서 픽스처 등 핵심 부품 제조 기반을 확보한다. 이걸 한 문장으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치과 임플란트 사업을 한다가 아니라 디지털 덴티스트리 설계부터 부품 제조 가공까지 내재화해서 남의 브랜드도 찍어줄 수 있는 제조 체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치과 임플란트 시장은 이미 성숙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들어가? 성숙기 시장은 성장률은 낮아도 딱 하나가 중요해집니다. 원가와 생산 효율이에요. 그래서 CDMO 수요가 충분하다는 식의 해석이 나오는 거고 CG메드텍도 그 포지션을 노립니다. 3. 임플란트계 TSMC가 말이 되는 조건. TSMC 비율을 쓰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공장이 좋아야 합니다. 캐파, 공정 안정성, 품질 인증, 납기. 둘째, 고객사가 믿어야 합니다. 이 회사에 맡기면 문제 없다는 레퍼런스. 셋째,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위탁 생산은 결국 단가 싸움이거든요. 넷째, 고객사와 이해상충이 적어야 합니다. 자기 브랜드로 우리랑 경쟁하면 어떻게? 이런 불신이 생기면 CDMO는 커지기 어렵습니다. 이 조건을 CG메드텍이 어떻게 풀려고 하느냐? 기사에서 반복되는 힌트는 브랜드 레퍼런스 CDMO예요. 즉 처음엔 자체 브랜드로 생산품 진납기를 증명하고 그걸 레퍼런스로 삼아 위탁 생산으로 확장한다는 논리죠. 여기서 또 하나 구체적인 숫자 단서도 등장합니다. 기사에서는 1분기 내연간 60만 개 생산 캐파 확보 추정 같은 언급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숫자 하나가 시장에서 왜 중요하냐면요. 스토리를 산업의 언어 캐파로 바꿔주기 때문이에요. 캐파는 곧 매출 상한선이고 설비는 곧 감가와 원가 구조로 연결됩니다. 4. 그런데 CG메드텍은 정형외과 회사도 맞다. 치과만 보고 들어가면 놓치는 게 있어요. CG메드텍의 본질은 여전히 정형외과 척추 라인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생체흡수성 금속 임플란트에서 식약처 허가와 유럽시 인증을 언급해왔고 이런 규제 기반 인증은 단기간에 뚝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포인트. 이 회사의 경쟁력은 브랜드 마케팅보다 정밀 가공 의료기기 인증 경험 제조 노하우 쪽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CDMO라는 단어가 더 그럴듯해져요. 5. 의외의 포인트 투 트랙 사업 구조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좀 의외인데 일부 기사에서는 CG메드텍이 의료기기와 전기에너지 전력망 AMI 등 투트랙 구조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과거 인수한 회사 DM파워를 통해 AMI 신재생 프로젝트 참여, 안정적 현금 창출 같은 표현이 등장하죠. 이건 호불호가 갈립니다. 좋게 보면 의료기기처럼 인증영업 사이클 긴 사업과 별도로 상대적으로 캐시플로우를 보완해주는 축이 있을 수 있다. 나쁘게 보면 집중도가 떨어지고 무슨 회사인지 스토리가 분산된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나와요. 시장은 지금 시즈메드텍을 어떤 회사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나? 요즘 주가 흐름과 기사 톤을 보면 시장은 후자 전력망보다 전자, 즉 치과 임플란트 확장 CDMO 스토리 쪽에 더 반응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6. 지배구조 주주 구성 최대 주주 변화와 자본 이슈는 체크 포인트. 성장 스토리에서 늘 같이 붙는 게 뭡니까? M&A, 증설, 투자, 그리고 자본 조달. 시즈메드텍은 최대 주주 관련 변화와 함께 3자 배정 유상증자, CBBW 행사 등 자본 변동 이력이 확인됩니다. 2024년 다수의 3자 배정 유증, BW 행사, 무상증자 등 변동 내역이 정리돼 있습니다. 이걸 왜 방송에서 꼭 말하냐면 CDMO 증설은 돈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면 보통 주식수가 늘거나 부채성 자금이 늘어납니다.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성장과 희석을 동시에 보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체크해야 할 질문. 앞으로도 증설인 수설비 투자 때문에 추가 자금 조달이 나올 가능성은? 그 자금 조달이 실적 성장 속도보다 빠르면 주가는 생각보다 더디게 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캐파가 먼저 깔리고 수주가 따라오면 주가가 한 번 더 땡길 수도 있고요. 7. 제품 매출 구조의 변화 무엇이 커지고 있나? 기업정보 쪽 정리에서는 매출 비중 추이가 일부 보이는데 2024년 기준으로 척추 고정 장치 등 비중이 크게 잡히고 과거에는 전기 계량기 적산열량계 같은 항목, 심혈관 스텐트 등 항목도 보입니다. 이 대목은 제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즈메드텍은 단일 제품 원툴 회사라기보다 여러 축이 섞여왔던 회사이고 최근 치과 임플란트 쪽으로 스토리와 체인을 공격적으로 정리하면서 시장이 다시 메인 테마를 부여하는 구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테마가 붙을수록 더 냉정하게 봐야죠. 치과 쪽이 매출로 의미 있게 올라오는 시점이 언제냐? 그리고 그게 레퍼런스 CDMO로 이어지는 수주로 연결되느냐? 8. 오늘 주가가 왜 반응하느냐? 수급 스토리가 겹친 자리. 오늘 같은 날 기사들은 대체로 이렇게 말합니다. 52주 신고가 며칠 연속 상승. 기관 순매수 포착. 이건 이유라기보다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시장에선 이런 구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첫 번째 실수 오르는 걸 보고 무조건 더 간다로 결론 내는 것. 두 번째 실수 이유를 찾았으니 늦게라도 타도 된다로 결론 내는 것.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게 좋다고 봐요. 지금 오르는 건 실적 선반영인가? 스토리 선반영인가? CDMO는 말은 쉬운데 실제로 계약과 매출로 찍히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시장은 그 시간을 기다려줄까? 후, 앞으로의 모멘텀을 체크리스트로 바꿔보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호재는 기사에 다 써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건 호재를 검증 가능한 질문으로 바꾸는 겁니다. 치과 임플란트 자체 브랜드 레퍼런스, 브랜드로 레퍼런스를 확보한다는 전략이 반복됩니다. 그럼 질문은 이겁니다. 어느 채널에 어떤 병원 치과 네트워크에 어떤 속도로 깔리고 있나? CDMO 수주 가시성. CDMO는 말이 아니라 고객사가 있어야 해요. 질문은 이겁니다. 국내냐 해외냐, 대형 고객이냐, 중소 고객이냐, 반복 발주 구조냐, 일회성이냐, 인수한 회사들의 통합 시너지, 오러버트먼트, 덴탈 오션, 그리고 디지털 설계 역량까지 모으는 구조가 언급됩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단순히 인수했다가 아니라 실제로 원가리드 타임 불량률 납기 같은 제조 KPI가 개선되는가? 본진척 추정형 외과의 안정성. 치과가 뜨면 본진이 가려지는데 의료기기 회사는 본진이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수출 비중 높은 제품 라인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는가? 10. 리스크 파트는 더 중요하다. 이 회사에서 제일 무서운 것. 여기서부터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 주가가 뜨거울 때 리스크를 말해야 나중에 흔들릴 때 멘탈이 덜 깨져요. 리스크 1 CDMO의 현실 리스크.
CDMO는 결국 품질 납기 단가 인증으로 싸우는 사업입니다. 초기에 라인이 안착할 때 불량이나 납기 이슈가 생기면 레퍼런스 전략이 오히려 역풍이 됩니다. 한번 맡겨보고 변론에 이 한마디가 치명적이에요. 리스크 2 인수합병 통합 실패, 오러버트먼트, 덴탈오션 등 빠르게 밸류체인을 쌓는 건 멋지지만 통합이 실패하면 비용이 늘고 조직은 흔들리고 마진이 깎입니다. 리스크 3 자본 조달과 희석, 투자와 증설이 이어질수록 과거 자본 변동 이력처럼 추가 조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회사가 나쁘다가 아니라 성장 기업의 숙명인데 주가가 가열된 시점에 나오면 충격이 커요. 리스크 4 의료기기 규제 인증 리콜. 의료기기는 한 번의 품질 이슈가 뉴스 한 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증, 병원 신뢰, 수출 파트너의 연쇄로 번집니다. 그래서 제조 플랫폼을 꿈꾼다면 품질 시스템이 더 중요해져요. 11. 주주환원 배당 자사주 이야기는 왜 조심해야 하냐? 요즘 시장은 주주환원 좋아하죠. 영근님도 항상 그 포인트를 물어보시고요. 근데 지금 시즈메드텍의 국면은 주주환원보다 투자와 확장이 앞에 있는 성장 스토리 쪽에 가깝습니다. 즉 당장 배당이 어떻다, 자사주를 한다 이런 걸 기대하고 접근하면 결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 구간에서 봐야 할 건 투자한 만큼 실적이 따라오느냐 그 한 가지입니다. 12. 결론 이 종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시즈메드텍은 지금 시장에서 정형외과 기반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치과 임플란트 밸류체인을 인수로 빠르게 완성하고 브랜드 레퍼런스를 발판 삼아 CDMO 위탁 개발 생산로 확장하려는 회사로 다시 가격이 매겨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핵심 질문은 딱 하나예요. 치과 임플란트 CDMO가 기사의 문장에서 실적의 숫자로 넘어가는 순간이 언제냐. 그 순간이 확인되면 주가는 스토리가 아니라 실적으로 한 번 더 갈 수 있고 그 순간이 지연되면 지금의 상승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끝낼게요. 여러분은 시즈메드텍을 임플란트계 TSMC가 될 회사로 보시나요? 아니면 그럴듯한 계획은 많은데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회사로 보시나요? 여러분이 그 기준을 스스로 잘 정해보시고 본인이 세운 그 기준이 결국 수익률을 가른다고 생각합니다.